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후보를 직접 고르겠다고 혁신교육감 심경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경선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7일 저녁까지 경선 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정선 예비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시죠.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경선의 이 불참은 그러면 확정을 하신 겁니까? 경선 추진위에서 결정한 최종안에서 네. 저희 캠프 입장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세 후보의 각기 다른 입장에서 한 후보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네.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불참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아서 네. 경선 추진위가 저희들을 제외하고 남은 두 후보와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캠프에서 요구했던 안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수용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캠프가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네. 하나는 역선택에 대한 방지책이고 네. 다른 하나는 결선 투표 수용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먼저 50% 비중인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책이 배제되었다는 점인데요. 네. 역선택이란 가령 그 여당 지지자가 조사에 참여해서 야당의 약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네. 그러니까 여당에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30-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현 교육감 지지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경쟁을 앞두고 우리 측 선수의 그 선출권을 상대팀에게 넘겨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네네.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역선택 방지책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결선 투표인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결선 투표는 이번 추진이 이 경선이 시작될 때 제시되지 않았던 2단계 경선 방식입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경선 추진위가 확정한 투표 방식은 협상 도중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이상한 투표제입니다. 네. 이것은 결선 투표를 이미 가정하고 가상 대결을 실시한 것인데요.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정치학자들도 처음 보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이 뭐 혁신교육감 후보 선출 방식에 약간의 뭐 의도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건가요? 의도성이라고 앞에서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경선이 이제 장애국 교육감님에 대한 대항하기 위한 그 단일화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경선 추진은 그것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가. 즉 현 교육감을 교체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경선이 네.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 네. 그렇다면 이 경선을 왜 하려 했는지 네. 그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장애국 교육감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또 역량 있는 후보를 뽑는 경선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려 했으나 네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네네. 자동적으로 지금 저 경선에 참여해서 지금 빠졌다는 이야기신데요. 네네. 그 당초 후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진위가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 추진위의 최종안을 따른다. 이런 뭐 약속들을 하셨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 광주교육의 변화를 꿈꾸며 반드시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시민경선이 선거 공학적인 이합 집산의 표 계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들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의 그 꿈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들 사이에서 논의도 안 된 전혀 새로운 방식인 결선 투표제를 들고 나와서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네. 서약서 사인을 무기로 자행되는 추진위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던 방식을 끼워놓고 네. 후보자들 사이에서 논의조차 안 된 안을 추진위가 임의대로 결정하도록 그런 것까지 동의한 적도 없고요. 네. 동의할 수도 또 없는 것이죠. 네. 방금 이렇게 제안하신 내용을 추진위에서 전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후보 캠프 측에서는 뭐 역선택 그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는 하셨었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
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그 여러 사례들, 특별히 전국의 진보 교육감 그 경선 과정에 대해서 네. 룰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정당에서 단일화했던 경선 방식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을 5차례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됐고요. 네. 또 추진위의 최종안에 대해서 우리 입장도 발표를 하고 부당함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용 가능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결선 투표제는 수용하겠다. 네. 그래서 역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식과 관행 그리고 합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을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죠. 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교육감의 선출은 그 시민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데 미리 어떤 뭐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혁신교육감이나 그 단체의 어떤 이해에 맞는 그런 교육감을 미리 선출하는 이런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후보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네. 후보 검증이나 또 정책 검증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은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후보 검증이나 정책 검증, 실제로 이제 토론회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장희국 교육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혁신 교육감 후보를 뽑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당초 장희국 교육감도 8년 전에는 이런 그 시민단체 혁신 교육감 후보 선출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그 당시 뽑아서 이 당선됐던 장희국 교육감의 활동들에 대해서 선출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성 이런 부분들 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장희국 교육감의 어떤 교육정책들이 그런 부분도 좀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실제적으로 시민 경선 추진위가 8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4년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 교육감님의 지난 8년에 대한 그 평가, 이러한 것에 대한 노력들이 먼저 있어야 했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시민 경선 추진위가 책임지는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대 저희들 시민 경선 추진위원회 단일화 후보를 뽑는 것도 결국은 장희국 교육감에 대항하는 이러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 면피용 내지는 그 역선택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걸 봐보면 네. 그 이중대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갖게 합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뭐 앞으로 계획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계속적으로 뭐 교육감이 선거에 참여를 하실지 아니면 뭐 다른 고민도 좀 있으신가요? 그 광주 교육을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내용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오직 교육 주권자인 시민만 믿고 시민과 함께 광주 교육 혁신의 길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시민 경선을 위해서 그동안 미루어뒀던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치를 거고요. 네.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혁신의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우선 당장 현 장희국 교육감의 8년 교육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 맞짱 토론을 어제 제안했었습니다. 네. 저희는 광주 교육은 반드시 혁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감 이정선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